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엄령 와중에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이 결국 노렸던 게 이런 게 아닐까,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것이 검찰의 진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재판 관련 소식은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죠. 어떤 재판이었나요?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 네, 오늘 증인으로는 이제 유동규 씨가 나왔고, 유동규 씨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만 나오면 마지막 증인으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지금 지금 변호인 신문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정진상 실장 측에서 아마 이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한참 진행되겠네요. 아무래도 한참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동규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참 여러 가지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갑자기 나 재판 못하겠다, 증인 못하겠다고 간다거나 이재명이 없으면 나도 증언 안 해라고 땡깡을 부린다거나 특히 이제 이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그 비상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시비를 걸어 가지고 지난 재판에는 또 한 번 버럭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버럭했어요? 오늘도 버럭했습니다. 야. 근데 유동규 지금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계엄령 과정에서 유동규가 좀 이상한 짓을 하긴 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다. 라고도 했었었고, 윤석열을 그렇게 추앙을 그렇죠. 했었죠. 윤석열 추앙했었었죠. 그리고 계엄령을 가지고 엄청 속이 시원하다,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화환이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왔나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직접. 용산 예. 가봤습니다. 이 삼각지에서 녹사평 넘어가는 길을 쭉 가봤는데 자기들이 당당하면 자기 소속과 단체를 밝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화환 잘못 보내면 나중에 내란 선동죄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또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는 못할 거예요. 유동규 역시 그 점 때문에 약간 쫄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번에 담당 판사가 김동연 판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그 윤석열이 잡아 가두겠다 체포 대상으로 삼았던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심적인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확실히 심적으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끝에 하면 여기 보면 겁 안 난다니까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재판이. 그래서 유동규가 마지막에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도 그 재판을 그냥 빠르게 끝냈습니다. 네. 조금 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재판이 도중에 끝난 거네요? 다 끝난 게 아니라? 원래는 1시간 정도 더 하고 싶다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동규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찍 끝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오늘 재판도 6시까지 진행이 됐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6시까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고 그냥 얼마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점심 먹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다가 끝났습니다. 왜 판사님이 1시간 더 하자고 그랬었냐면, 그 다음, 요번 주 금요일 날, 그러면 오전만 재판을 하면 끝낼 수 있는데,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남은 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은, 그렇죠. 그죠. 오전에만 끝낼 수가 있는데, 3시간 이상 남게 되면 결국 오후에 시간을 따로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판인데 유동규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네, 또 늘어지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오늘 유동규가 쫄은 건 분명히 보여요. 오늘도 버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해도 나는 겁이 안 난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부분인데요.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아,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게 내용을 붙인 거긴 한데, 이 끝날 때쯤 유동규가 이런 말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왜 웃냐고 따져요. 웃느냐고. 이재명 씨, 이재명 씨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재명 씨 웃겨요? 그러니까 판사가, 웃으신 거 아니시죠? 하니까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난 당신 하나도 겁 안 나. 뭐가 됐던 간에. 사실 이 뭐가 됐던 간에 사실 대통령을 염두에 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근데 그거와 연계해서 들으면 이거 뭐가 됐던 간이 대통령을 뜻하는 거구나. 아까 기사 어디를 보니까 예. 뭐 대통령 되면 재판은 없어질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겁 안 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될 때도 겁 안 난다 이 말이네. 지금 그런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해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측 그 변호사들이 뭐 2015년 관련 어떤 문서를 관련해서 막 질문하고 이랬을 때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앞단에 앉아야 되거든요. 앞줄에. 근데 앞줄에 안 앉고 뭐 유동규가 저번에 뭐 토 나온다 뭐 한다 하면서 보기 막 싫다고.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뒤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가림막은 하지 않고 두 번째 줄로 보냈습니다. 네. 근데 유동규가 계속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웃었나 안 웃었나는 모르겠어. 근데 유동규가 보기에는 웃었나 봐요. 보기 싫다 이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이재명 씨 왜 웃겨요? 라고 바로 치고 나온 겁니다. 중간에. 뭐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뭐 웃지도 못하나? 근데 보면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기분 나쁘라고 약간 긁는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라는 말을 듣고 유동규가 진짜 겁이 났구나. 겁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겁날 거예요. 예. 그냥 있어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본인이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 찬성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까지 찍었더라고 라이브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담당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의해서 체포될 뻔했던 그런 상황인지라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도 실수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법정이 더 유동규로서는 좌불안석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나 겁 안 난다 라는 말 한 것 같고 사실 따지고 보면 겁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원래 예. 보고도 겁이 나면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유동규도 네. 약간 오버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보면은 유동규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이런 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도 나름 자기 딴에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던가요? 사실 오늘 주된 내용은 판사님께서도 왜 변호사 측한테 똑같은 내용을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측에서도 치고 나오고, 근데 변호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검찰 측에서 제출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진술조서 그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한 그 증인 신문을 현재 진행 중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처음 내용이 나온 거는 또 환지와 수용 방식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환지와 수용 방식. 지난번 재판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또 반복됐나 보죠? 예, 내용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큰 틀로 보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LH 안이 맨 처음에 수용을 전제로 한 그 기존의 안이었었고 뭐 구역계가 있는데 이런 구역계를 고쳐야지 환지로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주민 동의가 50% 필요한데 전부 50%까지는 받지 못하고 3명 정도 더 설득하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의 동의는 거의 다 받은 상태였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수용 방식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제대로 보면 환지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환지를 준비했었다가 뭐 유동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뭘 보고 실은 수용이 아니라 환지 방식을 선호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장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딱딱 집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러한 내용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의 내용을 들어보면 환지 방식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하고요. 제 생각에 제가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어온 재판장에서는 그런 내용 부연 설명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환지 방식이라는 게 그 개발을 할 때 일단 그 개발이 끝난 땅을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환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채비지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한 업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LH라든지 혹은 대장동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반은 가져가고 절반은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수용 방식은 그냥 싹 그냥 그 보상금을 주고 싹 걷어들여 가지고 그 전체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수용 방식이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환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양립하지? 어떻게 보았길래 자꾸 유동규는 겉으로는 수용 방식이나 따지고 보면 환지 방식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유동규가 계속 본인은 환지 방식을 주장을 했었었고 남욱도 환지 방식을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수용 방식을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도 환지 방식을 원했다라고 해야지 그 대장동의 큰 흐름에서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예.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다라기보다 그렇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재명도 사실은 나와 마음이 같았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게 이 법정의 태도거든요. 보통의 경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묻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걸 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약간 이 김동현 판사를 보면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느낀 건데 유동규의 말을 진짜 잘 들어주시거든요. 유동규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유튜버처럼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증인에 나오지 않다던가 아니면 나 이재명 없으면 증언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때를 쓴다던가 그런 거 보면 사실 다 들어주거든요. 그걸 다 들어준다고요? 약간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우쭈쭈 할 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제가 보면 유동규 씨가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불안정하겠죠. 약간 불안정한 상태여가지고 약간 판사님께서 좀 봐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하세요, 유동규한테. 유동규한테는 지금은 사실 그닥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결국 유동규 자신이 원하는 방향,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터인데 예. 지금 말하는 것 보면 완전히 분위기상 유동규 그래 저기 불안한 친구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마치 불안한 뭐 유리 그 그릇을 이렇게 쌓아매고 조심조심 옮기듯이 그런 태도로 보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불안전해 보이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들어주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얘기는 해봐. 얘기는 한번 들어봐 줄게 정도.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보고 웃지 마라! 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이제 끝날 때쯤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웃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판사님도 15분 정도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바로 끝냈습니다. 재판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하고 바로 끝냈어요. 야 유동규의 또 오늘 벌써 지금 약간 감정 상태가 고르지 못하니 그렇죠. 여기서 끝내야겠다 오늘은. 사실 오늘 유동규가 복대를 차고 나와가지고 저도 오늘 재판 금방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사실 몸이 아프다고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좀 정신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빨리 끝난 게 아닌가. 불안 증세를 예,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 쫄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다시 그래서 유동규 진술로 돌아가서 환지냐 수용이냐 이 얘기를 계속 오늘도 반복해서 했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규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뭐 유동규의 그런 내용보다 변호사 측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13년 3월 13일 날 뭐 사만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신청해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좋은가?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수용 방식이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보고서에. 그러니까 유동규가 당황을 해요. 당황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방식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불리한 게 나오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과 공무원 사이에 수용 방식이 전제될 수는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황지 방식의 느낌을 주었다. 느낌을 주었다. 그렇죠. 느낌을 주었다죠. 뭘 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자꾸 그게 결국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뭐 갖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대목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당시에 이재명은 환지와 수용 방식을 전부 열어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용 방식으로 고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결합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수용 방식이 올바르다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도 결합 방식으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수용 방식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무슨 보고서 작성 뭐가 할 게 있었었나 봐요. 거기에 딱 명시를 했었으면 됐는데 수용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유동규한테. 조금 이상한데 예. 그 뭔가 수용 방식이든 결합 방식이든 딱 그 기재를 하려면 결정이 나야 기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 말을 들어보면 결정이 안 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글쎄 그러면은 결정이 났으면 용역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용역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정 과정을 지금 착착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예. 뭐 결국에는 뭐 영역 결과대로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동규 본인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딱 안 박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글쎄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굳건한 의지가 있었으면 수용 방식을 선택을 했을 건데 명시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유동규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결정이 나야지 그걸. 근데 사실 처음에 유동규가 막 당황해하면서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거 본인이 갑자기 생각난 거를 갑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횡설수설이 있지 않았을까? 잘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 반박을 당하니까. 그렇죠. 예, 또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결합 방식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합 방식은 환지냐 수용이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장동 그 개발과 성남의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전제일 수도 있어요. 유동규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그 채비지 그러니까 그 나눠주고 다시 안 나누는 일부는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일부는 사업자가 챙기는데 이걸 이제 채비지라 그래요. 네. 채비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1공단을 그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오히려 그 1공단 결합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공단 결합 방식이 되려면 수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이익을 그 대장동 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얻게 되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그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환수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합 방식을 고집했다라는 건 사실상 환지가 아니라 수용을 고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동규는 겉으로는 환지나 아니 그렇게 되려면은 1공단 공원화 사업 얘기하는 또 완전 별개가 돼야 정상이에요. 실제로 유동규도 채비지 팔아가지고 하면 되고 그게 그렇게 하면 환지 방식이 더 좋은데 굳이 수용 방식을 고집했었다라는 식으로 다른 재판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지난번에 그 김용부 원장 재판 네. 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는 이제 환지 방식을 주장했고 이재명은 뭐 수용 방식을 주장을 했는데 뭐 지금 제가 환지 방식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이재명도 환지 방식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그 환지 방식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유동규가 말했듯이 이재명이 원했던 건 1공원화 사업이었거든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가장 원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외에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임대 부지를 얻어왔다던가 이런 걸 다 자기가 했다라고요. 왜 이재명은 1공단 사업만 원했기 때문에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매번 말을 했었거든요. 그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수용 방식이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재명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수용 방식을 주장했고 1공단을 계속 주장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1공단 공원화 사업하고 대장동을 결합해서 해야지 수용 방식이 돼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요. 결합 네. 방식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이 되면 결합 교육 개발이 안 돼요. 그거는 그 대장동에서 얻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 성남시가 공원화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게 되거든요. 결합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순차서 진행 방식이 되거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진짜 좋아요. 예. 그러면 그건가요? 왜냐면 이 결합을 못하는 이유가 환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수익을.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공원이랑 못 붙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지 그 수용 방식이 되면은 예. 이익이 많이 나든가 안 나든가 무조건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라는 전제로 수용 방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은 1공단 개발 사업은 니들이 하지 마. 우리 성남시에서 할게. 성남시에서 하는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환지 방식 중에서 이제 일부는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일부는 채비지로 남는데 이 채비지 중에서 성남시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몫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결합 개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 개발을 조정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을 전제로 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유동규는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면서 자꾸 이상한 그러니까 1공단 공원화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반드시 수용 방식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리고 본인도 다른 재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근데 또 이렇게 나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유동규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그때 자꾸 말이 바뀌는데 그냥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나마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바짝 쫄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환지냐 수용이냐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째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몇 번째 진짜 한 수십 번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뭐 진술의 진전이 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유동규의 진술이 그닥 신빙성은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변호사 측에서 그러한 내용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오늘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다 한 얘기지만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유동규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 최윤길 성남시 의장, 성남의장 이분의 그 당적 변경 얘기가 또 잠시 거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된 건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유동규와 김만배가 있었는데 최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용이랑 전진상이랑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연길이 성남의장이 돼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최연길 같은 경우에는 경내에서 탈락이 됐었고, 경선에서. 예, 경선에서 탈락이 됐었고, 당에서는 장대영이라는 사람 원래 추대를 하려고 했었대요. 네, 이 당시에 민주당표가 한 15개 있었었고, 그리고 최용기를 만약에 도와가지고 의장을 만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용기를 도우려고 하는데, 당시에 최용길 같은 경우에는
3표에서 6표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윤길이 한 5표 정도는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하려면 5표는 가져야 된다. 그렇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계파가 있고 김태년의 계파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최윤길을 의장을 만들 거면 속전속결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조율도 필요한다. 그래서 김영과 뭐 유동규가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윤길이 성남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을 말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유동규가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그다음에 김용 의원, 등등 이렇게 결국에는 성남시 의회 의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뭐 어떻게 표를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유동규는 성남시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거기 낄 군번이 아니야. 짬밥이 그게 그 짬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으나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또 뭐래요? 지가 뭔가 했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당시에 뭐 유동규가 뭐 의원도 아니고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도 없었잖아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군번이 아니지만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 약간 가시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원화만 원했었고 나머지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부지라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렇죠. 결론은 그 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잘한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 귀속이 되는 건데 굳이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한 거고 이재명이 한 거는 이재명이 한 거다 이 식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앞뒤가 안 맞구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참 그러니까 아니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은 전후 과정을 가만히 살펴봐도 좀 많이 고민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물어봐요. 보고 언제 했습니까? 왜냐면 보고 언제 했습니까? 왜냐면 보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이 계획을 다 짜서 그 최윤기를 데리고 왔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활약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수익도 꺼내왔다 얘긴데 그래 보고는 했냐?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누구한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왜? 하지만 시장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진상 보고 나한테 말했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나한테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럼 정진상이나 뭐 김용 부원장한테 뭐 보고를 했나 보네요. 안 그러면 보고를 따로 안 하고 유동규가 지 혼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뛰었는지 만배하고만 얘기했는지. 근데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보고를 했냐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고했다는 얘기는 그냥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그렇죠. 일을 했다기라기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나 보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변호사 측이 물어봐요. 증인은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전혀 몰랐나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면서 버릴 카드로 쓰려고 했나 보죠.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약속하게 만들고 열심히 시장의 뜻에 따라가지고 도시고사를 설립을 했는데 공적인 회사를 내가 왜 목숨 걸고 하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는 또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다고 또 말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버리는 카드로 썼다 이러면서 되게 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지금 얘기로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그 결국에는 이재명이 열심히 해서 얻은 이재명을 통해서 결국 이재명의 공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이 사건이 지금 배임 사건이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글쎄 얘가 뭐 알고 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건지 약간 구분이 안 가긴 하네요. 근데 지금 재판이 거의 한 2년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본인이 말했던 진술과 지금의 진술이 그렇지. 다르잖아요. 그 검사 측에 같이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진술이 거의 바뀔 일이 없는데 계속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을 상기시키다 보니까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동규가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진술과 맞춰보면 전혀 틀려.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그나마 좀 스토리가 흘렀는데 지금 유동규 얘기해 보면 스토리가 안 잡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얘기를 어디까지 신빙을 해야 되나 싶어요. 자, 아무튼 오늘 법정 분위기를 다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동현 부장판사 얘기했는데 예.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번 계엄령 와중에서 불의의 계엄군에게 붙들려 갈 뻔하신 그 유명한 판사님이 되셨어요. 아, 그렇죠. 예, 이분 오늘 어떻게 대처하시던가요? 뭐 재판 진행하시는 모습은 어떻든가요? 뭐 사실은 평소와 그냥 동일했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 김돈영 판사님이 유치원 선생님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증인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유동규 말에 약간 경청해주고 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고 하시거든요. 야, 그런 거 보면 이분 진짜 마음씨가 넓으신 분이다. 일반적인 판사들은 안 그러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좀 되게 짜증나의 정상이다. 그렇죠. 근데 전혀 짜증을 안 내세요. 더군다나 나는 거기서 붙잡혀갈 뻔했는데 그 계엄령을 유동규는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렇죠. 했으면 마음속으로 저 새끼 좀 나 죽으라고 한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전 오히려 그 이전과 지금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앞으로 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선택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의장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검사 측에서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한번. 왜 최영길 선거에 대해 가지고 중복된 부분 우리는 상당히 생략을 했다. 왜 잣대를 다르게 하냐라고 판사님한테 따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대충 준비한 것 같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동규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재판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쫄았네. 말 그대로 쫄았네. 말 그대로 지금 쫄았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히려 평온한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평소와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지가 죄를 지었거덜라. 네. 자, 이 앞으로 이 재판이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오늘 뭐 주요하게 눈에 띄는 장면이 혹시 있던가요? 뭐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그 뭐 남판교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임대수를 이제 좀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뭐 성남시의 권한이고 결국에 시장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만배를 뭐 봐줬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재판장에서 막 나왔었었는데 오늘 변호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고 전체적인 세계가 경제 위기였다. 그래서 14년 때까지 여파가 있어서 금융사들 같은 경우 대규모 PF를 꺼리고 있었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사업성을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판교라든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임대주택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지 뭐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워낙 그렇죠.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장동 사업이 오래전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망하게 하려면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야말로 이번 재판에 좀 쟁점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다른 재판이 그 쟁점은 이게 배임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얼마를 얻었고 그 이익을 포기한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장동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의 이익을 줄인 거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혐의가 성립이 돼요. 근데 지금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쟁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공방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유동규가 또 원맨쇼를 했네요. 그렇죠. 오늘도 유동규는 원맨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딱히 이렇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열린다고요? 요번 주 목요일 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마 대호가 다녀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제가 추첨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규가 증인에 나오는 재판을 다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이렇게 재판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아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솔직히 재판 방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대학교 수업을 연달아서 3시간, 4시간 듣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네.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금요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